오늘은 이제 확률 분포 중에서 마지막인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의 차례입니다. 개념원리 페이지 176페이지이고요. 176페이지.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항 분포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하고 난 뒤에 가봅시다. 확률 값을 변수로 가지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놈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야? 셀 수 있냐 없냐였죠, 그쵸? 셀 수 있는 경우에는 무슨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 셀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쵸? 그럼 이 이산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있었죠, 그쵸? 그놈의 이름이 뭐였어? 확률 무슨 함수였지? 확률 질량 함수였죠, 그렇죠?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우리 만약에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란다. 확률값이 궁금해. 그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뭐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 그치? 함수값 이꼴 뭐랑 똑같다? 확률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는 함수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너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함수값이랑 확률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렇죠? 얘는 확률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었나? 없었어요.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x가 1일 때의 확률 이런 건 무조건 0이야. 그래서 대부분 범위로 주어질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딱 선 하나의 넓이는 구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 이 함수값들을 뭘로 정리를 했었어? 뭘로? 표로 정리했죠, 그렇죠? 발음하기도 힘든 표. 무슨 표? 섭섭하게 입도 뻥긋 안 하면 좀 그래. 확률 분포표라고 하죠. 그렇죠? 확률 분포표. 정리는 어떻게? 위에는 확률 변수 x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px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 첫 번째, 각각의 확률은 당연히 확률이다 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확률들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빈칸들 좀 메꿨었죠, 그렇죠? 그리고 표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됐고요. 그 유의미한 데이터 세 가지가 뭐가 있었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었지, 그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나 생각해보면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 것들을 막 더했어요, 그쵸? 그래서 시그마 xi pi 되어 있었고, 우리가 뭘 보면 시그마 확률을 보면은 누구에 대한? 가운데 있는 xi에 대한 평균이구나 라고 우리가 바꿔주는 것까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는 뭐가 있었냐? 분산이 있었죠, 분산. vx 있었어요. 너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고, 구할 때는 뭘 써서 구한다고 했어? 네 글자로 떠올랐잖아. 제곱문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됐었죠, 그쵸? 평균의 제곱. 거기서 이제 요 놈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럼 뭘 해서 얘를 이항시켜서 분산해서 평제를 더해서 제평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x죠? 너는 그냥 뭐야? 루트에 분산될 거다, 루트에 분산.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1차 변환시켰죠? 2에 ax 더하기 b, v에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시그마에 ax 더하기 b. 요거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나지 그치? 너는 뭐야? A에 EX 더하기 B 따로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같이 더한 거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는 A제곱에 VX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너는 절대값 A에 시그마 X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 분포란 먼저 얘기해버렸네.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확률 분포가 뭐였고요? 이항 분포였고요. 너는 누구의 확률 분포였습니까? 누구의 확률 분포? 어떤 상황이었어 상황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였죠 그렇죠? 독립시행. 너는 뭐를 보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면은 이항 분포를 떠올리자라고 얘기했었고 표기할 때는 어떻게 했지? x가 따라요. 누구를? 이항 분포를 따라. 그럼 여기 이항 분포 독립시행일 때 중요한 요소 두 가지 뭐야? 몇 번 반복할 거냐? 내가 원하는 확률이 p로 고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저쪽에 NP 들어갔었습니다. NP.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했나 하면은 이거 못 외우면은 시험 못 친다고 했죠, 그렇죠? 평균 뭐였어? NP. 분산 능력 NPQ. Q는 1 빼기 P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루트의 NPQ 이렇게 됐지,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외우는 거다, 그렇죠?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항 분포에서 평균 구해줘, 분산 구해줘, 표준 편차 구해줘를 하지만 추가로 뭐도 물어볼 수 있다? 확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지? 확률. 그래서 요놈의 확률 x가 x일 때 확률 구해보면은 어떻게 돼? 전체 몇 번 반복해? n번 반복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일어나길 원해? x번 일어나길 원해. 그럼 내가 원하는 확률이 x번 일어나고 그게 아닌 안 일어난 확률 1 빼기 p는 몇 번? n-x번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가지고 구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요 놈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평균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스트로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가봅시다. 너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함수값이 확률이 아닌 것까지는 했었어. 그래서 너를 뭘로 정리했냐라고 하면은 너는 표보다는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쵸? 그 그래프에서 확률 이꼴 뭐라고 생각했어? 확률은 사실 함수값이 아니라 뭘 보면 된다? 둘러싸인 넓이를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할까요? fx는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구간 내에서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 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쵸? 원하는 확률을 물어보면은 그 구간 내의 넓이를 보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고 했었죠.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뭐 구해줘? 평균 구해줘, 분산 구해줘, 표준 편차 구해줘.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구해줘, 넓이 구해줘로 갔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정규 분포였죠, 정규 분포, 그렇지? 그래서 너는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x가 따라 정규 분포 노말 n 따라. 그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었잖아. 뭐랑 뭐 있었어? 평균과 표준 편차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치? 근데 이놈을 시그마 제곱해가지고 분산을 집어넣어 줬었어요. 그래서 분산을 주더라도 우리가 제곱꼴로 나타내서 표준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었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평균의 역할이 뭐였는데? 평균의 역할. 평균은 곡선에 뭘 결정한다? 곡선의 위치 결정한다. 평균이 크면 클수록 곡선이 어디에 있을 거다? 오른쪽에 있을 거다, 그치? 그리고 이 정규 분포는 뭐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뭐 종 모양, 오므라이스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였잖아, 그치?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오른쪽이 0.5, 왼쪽이 0.5 들고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타내는 건 뭐였어, 표준 편차? 얘도 네 글자로 했었는데 가짱 타는 웃음으로 얘기했었잖아. 표준 편차가 뭘 결정짓냐라고 하면 넌 곡선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였잖아. 표준 편차가 크면은 곡선이 어떻게 되고 모양이 완만해지고 그치?
위에서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면 뾰족하면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작다 라고 했죠, 그쵸? 내 입으로 얘기 안 할게요. 30 넘어서 이런 얘기 하기 힘들어. 다음에 좀 다른 걸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내가 50대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평균이나 분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의 규격화된 틀이 필요했고, 그놈의 이름이 뭐였어? 표준, 정규, 분포 였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 그치? 어떻게 바꿨나? 라고 하면은 치환했죠.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는 뭘로? z로 치환하면은 이 z는 무조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랐었어요. 그쵸?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이 되고, 우리가 뭘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야, 안 저렇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는 가정들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 과정에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뭘 더 연습해주면 좋다고 했어? 표준 편차는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 길이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이 자를 반대쪽으로 얼만큼 쓸래? 정방향으로 얼만큼 쓸래? 해가지고 Z로 바로 바꿔줄 수 있었죠. 그쵸?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요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뭘 추가하면 되냐면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가 근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사하다는 게 와 멋져 이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느 상황에 대해서냐면요, 우리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를 n번 반복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들고 가면은 이항 분포가 뭘로 바뀔 수 있다? 정규 분포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근데 그럼 쌤, 시행 횟수가 몇 회가 충분한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거는 너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문제 상황은 이항 분포를 줘라. 몇 번 반복할 거고 확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항 분포를 줘. 근데 확률을 뭘 이용하라고 하냐? 다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 상황은 이항 분포인데 확률은 요 표가 그거 구해달래. 아, 그럼 뭐야? 아, 너는 근사할 수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이것만 추가하시면 돼. 확률 변수 x가 원래는 이항 분포 따랐어. 시행횟수가 n번 있고 확률이 p. 근데 시행횟수가 충분히 늘어나다 보면은 이 x가 뭘 따라간다고?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그치? 그럼 네가 중요한 게 뭐랑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 뭐 했어? 이항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거였지. 이항 분포에서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였지. 내가 이거를 괜히 복습한 게 아니야. 나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NP가 되는 거야. 분산은 뭐가 되는 거야? NPQ가 되는데 뭘로 들어간 게 좋다? 루트에 NPQ에 제곱으로 적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근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얘를 뭘 통해가지고 표준화를 통해가지고 Z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놈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는 Z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에 MPQ 분의 X 빼기 MP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냥 뭐 표기 방법만 달라진 거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뜻하는 거는 다르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 이항 분포에서 이것만 기억했었으면은 그냥 얘를 정규 분포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구해주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걸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다들 요걸 설명하려고 할 때쯤 되니까 눈깔이 사람 눈깔이 아니었어 그때. 그래서 오늘도 좀 풀었고요. 자, 바로 예제로 갑시다. 예제도 2문제 정도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 지금 총 정리했으니까 확률 변수 쪽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왕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네. 600에 얼마? 5분의 2. 약
CNS 600번이나 있어요. 이 정도면 정성 아닙니까? 충분히 많죠, 그쵸?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그치? 구하라고 한 게 204보다 크거나 같고 264보다 264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걸 네가 이사등률 변수로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구해야 돼? 600C 204에 502가 204제곱 그 다음에 뭐야? 5분의 3이 몇 개야? 296제곱 더하기 600에 C 205에 2지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너를 근사시킬 거야. 뭘로? 정규분포로. 그럼 평균 구해야 되겠네.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 이것들이 곱하면 되잖아. 그럼 곱하면 120 곱하기 2니까 240 될 거고요. 그쵸? 일단 분사는요. 여기다가 요놈의 그 1 빼기 5분의 2, 5분의 3 곱해주면 되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한번 좀 계산하겠습니다. 5분의 3 착착 해주신 얘가 48. 그럼 이게 곱해주면은 144 나오네 지금 그치? 그럼 144라고 적지 말고 뭐라고? 12의 제곱이라고 적을 거라고. 12의 제곱. 근데 물어본 게 뭐다? 204부터 어디까지? 264까지. 그럼 뭐 표준화 했다라고 하면은 Z는 시그마분의 12분의 X 빼기 240이죠, 그쵸? 여기다가 204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6이냐? 그럼 10이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그다음 264 집어넣어주면은 24 남았으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아니면은 누구의 입장으로 누구의 입장으로? 자의 입장으로 내가 12cm 자가 있어. 240으로부터 반대로 3칸 가면은 204 나오잖아, 그치? 정방향으로 2칸 가면은 264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디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빵이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요쯤이 2야.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해달라는 건데, 그치? 그럼 그냥 0에서 2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0.4772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별표 모양은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나 0에서 3까지 넓이가 같죠, 그쵸? 그게 얼마라고 되어있냐? 0.4987 되있네. 계산하면은 9579 되겠네. 0.9759 나옵니다. 9759. 그 다음에 이번에 252보다 작거나 같다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넘어갈게요. 22번. 한 단자에게 어떤 양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입니다. 근데 몇 명한테 투여했답니까? 150명한테 했답니다. 150명한테. 그러면은 한 명한테 했던 게 150번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쵸? 뭐 할 때마다 뭐 확률이 바뀌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너는 무슨 상황이다? 이항 분포다. 시행횟수 몇 명? 150명. 원하는 확률은 0.6 되는 거죠. 그쵸? 0.6. 너를요, 치유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Px가 99 이상인 거 봐달래. 충분히 많아. 그러니까 맞아. 근사시킬 거야. 가보자. 정규분포 10분의 6이라고 하지 말고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10분의 말이 이상하게 났네. 0.6이라고 하지 말고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럼 평균은 얼마야? 둘이 곱해주니까 30 곱하기 3, 90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5분의 2 마저 곱해주면은 18 곱하기니까 36, 6의 제곱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지금, 그치? 그럼 연습할까? 이거 Z로 바꿔주면은 99는 90으로부터 6을요 한 번 쓰고 반번 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들어가면 돼? 1.5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럼 물어보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1.5라고 치면은 여기 넓이 물어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0.5에서 여기 이 부분이 별표라고 할까? 별표 부분 빼면 되겠네, 그치? 그럼 0에서 1.5까지 넓이니까 얼마? 0.4332 됩니다. 4332. 그럼 계산해주면은 0.6
0.668 되냐? 0.0668 되냐?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단계만 더 추가된 겁니다. 한 단계만 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오늘은. 대신에 다음 시간에 통계 파트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통계 파트가 두 타임으로 쪼개기엔 굉장히 좀 애매해. 아, 세 타임으로 쪼개자고? 아니, 한 타임 안에 넣을 수가 있는 분량이야. 맞아요? 어, 이거 뭘까요? 어. 왜냐하면 첫 번째 있는 거는요, 용어 정리입니다. 그냥 용어 정리.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메인인데, 사실 통계 쪽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은 하긴 할 건데, 거기 교과서에서도요, 이제 증명이라는 방법을 안 통하고요, 예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공식이 이거야, 이거 쓰세요, 이렇게 그냥 가버려. 그래서 깊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 가지 상황 정도만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에 10시에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진도를 많이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학통은 오답 위주로 나갈 거고, 수험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너희들 이제 C단계 들어가고, 그래서 수험 학통을 같이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시단계랑 학통보다 같이 해요. 그렇죠? 학통도 한 단원씩만 할 겁니다. 한 단원씩만. 숙제가 그냥 원리는 178이고요. 근데 그게 숙제 아니다, 일단은 그 대보고 얘기하자. 대보고 얘기하자. 말렙이 99페이지고요. 말렙은 99. 라이트 스탠이 아마 그 유형 한두 개씩만 추가되는 거라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87페이지고 라이트 쌤이 87. 그다음 마지막 쌤이 이미 보고 있겠지만 102쪽까지거든요. 102쪽. 현 시각 11시 3분. 10분까지만 쉬었다가 혹시 문제 못 푼 친구들은 문제 좀 풀어주시고요. 테스트.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면 숙제를 좀 하다가 합시다.